안녕하세요. 한티베르커입니다. 오늘은 이 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목공 하시는 분들을 보면 장비를 구매해 놓으시고 본인이 어떤 작업을 할지 이미 뭐 결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툴의 선택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툴을 어떻게 쓰면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어떤 방향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가공을 할 때는 우리가 역날하고 적날하고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이 역날은 사실상 마찰이 심하고 이제 회전을 하는 방향이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칩을 밑으로 이제 내려주는 이제 그런 역할 때문에 모재가 움직이지 않게 하는 이제 그런 역할 때문에 사실 사용을 하는 거고, 사실 적날보다는 오래 쓰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날이 주는 어떤 구조적인 이점 때문에 우리는 목재 가공할 때 커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최종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역날을 사용하는 거고, 역날을 사용하면 이제 가공을 할 때 모재를 밑으로 눌러주기 때문에 밑에 부분이 조금 지저분하게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적날 같은 경우는 그와 반대로 모재를 끌어올리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모재가 작은 모재를 쓰면 얇은 부재 같은 경우는 이제 끌어올라오는, 그래서 이제 많이 움직이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되게 조심해야 되고, 이 적날 같은 경우는 이 상면부가 어, 이 칩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고, 이 날의 구조 때문에 이제 버가 생기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요. 목재 같은 경우는 후가공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굳이 그거를 걱정하면서 작업을 하진 않죠, 잘.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뭐 다양한 방안이 있지만, 먼저 사전에 프리 커팅을 해주고 나서 이제 작은 날로,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정날로 가공을 하면 이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해소가 많이 되겠죠. 그래서 정날과 정날을 사용을 하는데, 이 정날은 이 날 포켓이 오른쪽으로 향해져 있고, 역날은 이렇게 왼쪽으로 향해 있어서 가공을 하면서 칩을 바닥으로 눌러주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부재 같은 거 가공을 할 때는 2파이, 3파이, 4파이, 5파이 정도로 커팅을 하게 돼요. 3파이 같이 얇은 판재들은 이제 2파이 가지고 가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2파이 같은 거 쓸 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정날을 사용을 해요. 명날을 써도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날을 써서 브릿지를 걸어주고 가공을 하게 되고, 이 3파이 같은 경우는 9T나 6T 이런 거 가공할 때는 3파이 역날을 사용해서 가공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 4파이 같은 경우는 뭐 12부터 21mm까지 이렇게 다 전반적으로 커버를 하는데, 원래는 제조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날 파이수 곱하기 3이에요. 그러면 12mm. 날장이 12mm일 때 가장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퀄리티가 좋게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가공하는 사람들이 4파인을 가지고 12T만 가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1T까지 전반적으로 날장을 길게 만들어서 가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날장이 길면 길수록 이제 스핀들 속도랑 피드 레이트가 이제 적절하게 조절이 돼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이 날이 부러진다거나 그런 일이 많이 생기고, 옹이가 있는 판재들을 가공할 때는 또 피드 속도를 진짜 최대 한, 뭐 기본적으로 한 1200에서 1400 넣고 가공을 한다고 치면 한 1000 정도 이하까지 넣는 경우가 있어요, 옹이가 많은 것들. 그런 소재는 그렇게 가공을 해야 될 것 같고, 25T나 이제 30T 정도 가공을 할 때는 이제 5파이 가지고 가공을 하거나 그 이상의 날로 가공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25T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5파이 날로는 가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 3분의 2 정도 깎아내고 나중에는 이제 후가공을 들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포켓 가공할 때는 우리가 이제 8파이 정날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12파이를 써도 되지만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12파이를 써서 가공할 수는 없죠. 일반적으로는 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8파이를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드릴링 작업 같은 거 할 때는 저희가 이제 수작업으로 드릴링을 할 때는 드릴비트를 꽂아 놓고 두꺼운 소재를 한 번에 관통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드릴링도 마찬가지죠. 중날을 사용해서 이제 단계별로 가공을 해서 뚫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시뮬레이션 한번 보시면
요렇게 한 번에 딱 찍고 나오는 게 아니라 보면은 요렇게 천천히 찍고 이렇게 나와서 다시 들어가고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는 거죠. 벽날을 사용하면 저희가 진공베드 같은 거 쓸 때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 날이 마찰이 생겨서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화재가 난다거나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정날을 써서 드릴링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 8파이짜리를 도저히 쓸 수가 없다 싶으면 그냥 4파이나 5파이 가지고 그냥 커팅을 하는 이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저는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8파이를 굳이 사용하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용하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런 형상 가공을 할 때는 이런 안에 필렛 값들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날은 6파이 브랜드 밀, 그다음에 12파이 브랜드 밀인데 6파이짜리 갖고 형상 가공을 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3R을 준 어떤 그런 형상에 한 번에 트레이스로 지나갈 때는 그게 가능은 한데 이제 이렇게 형상이 일정하지 않은 R값을 가지고 있을 때는 다 3D로 그러니까 2.5D로 다 이걸 가공을 해야 되거든요. 0.5mm pit이라든지 그렇게 줘서 스텝 오버를 주고 가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6파이 브랜드 밀을 많이 쓰지만 이 12파이 브랜드 밀을 갖고 있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작은 부재는 상관없지만 큰 부재를 가공할 때 이게 의자 자판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원목을 깎아내거나 그렇게 할 때는 0.5mm씩 pit을 줘서 피니싱을 본다고 했을 때 그런 효과를 좀 더 빠르고 좀 더 효과적으로 가공하기 위해서는 12파이로 하고 그다음에 피치를 더 1mm 이상으로 가져가는 이제 그렇게 가공하면 조금 더 좀 효과적으로 가공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재라는 거는 아무래도 후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날을 구비를 하신다면 2파이 날, 그다음에 2파이 정날, 3파이 영날, 정날도 갖고 계셔도 괜찮고 그다음에 4파이는 무조건 영날을 쓰는 게 좋죠. 왜냐하면 포켓 가공을 잘 안 하니까. 그다음에 두루두루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5파이 영날을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날을 가지고 이제 포켓 가공을 하고 커팅까지 들어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툴을 하나짜리 쓰시는 분들은 교환 ATC가 아니신 분들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5파이를 많이 썼고 이 6파이 날은 아무래도 좀 있어도 잘 안 쓰게 되는 그런 날이거든요. 왜냐하면 5파이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역할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8파이가 이 포켓 작업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커팅도 애매하고 포켓도 애매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게 6파이 날이에요. 그래서 6파이 날은 굳이 가지고 계신다면 몇 개만 그냥 구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8파이는 포켓용으로 가지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포켓을 가공한다거나 아니면 드릴링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8파이로 그 두 가지 역할을 다 해내기 때문에 8파이 정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형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파이 브랜드 밀, 12파이 브랜드 밀은 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각도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45도 날, 그다음에 60도 날, 그 정도만 갖고 계시면 어떤 쌓인물 작업을 하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구비하시면 가공을 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툴을 선택을 하실 때는 본인이 하는 어떤 그런 작업의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시고 구비를 하시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시고 그런 부분이 적절하다고 생각되시면 그렇게 구비하셔서 사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